안녕하세요. 훈련사 강용욱입니다. 사실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서 이런 소식으로 좀 시끄럽게 만들고 좋지 못한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조금 더 반려견하고 잘 살 수 있는 얘기들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지 못한 행동들로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제가 갖고 있는 기억들을 허심탄회하게 모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CCTV 감시 관련된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CCTV 직원들을 감시했다. 감시의 용도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용품을 이렇게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언제든 누구든 들어와서 있을 수 있고, 그때 저희 개들도 우리 훈련사님들의 개들도 이렇게 왔던 곳이기 때문에 CCTV가 꼭 있었어야 됐어요. CCTV가 없는 사무실이 지금 있을까 싶은데 CCTV가 없으면 더 불안하잖아요. 왜냐면 도난이 있을 수 있고 외부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또 거기에서 훈련 상담을 했기 때문에 걔가 우리를 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뜻밖의 일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을 인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가 없으면 안 돼요. 요즘 사무실에는 다 있잖아요. CCTV가 있는 용도는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고, 저희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분들이 불쾌했다라고 느끼는 것은 사무실이 열릴 때 CCTV도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걸 몰랐어요. 일을 하는 중간에 CCTV가 있어야 되겠는데? 라는 것이 CCTV가 있어야 된다고 느낀 거고, 일하는 중에 CCTV를 달려고 하니 그때 직원들이 우리 감시용이냐라고 따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CCTV가 당연히 있죠.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몇십 개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많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제 방에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분들은 CCTV가 하나도 없는 사무실에 CCTV를 달려고 하니 그게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 입사하신 분들이나 일하시는 훈련사님들, 여러 훈련사 분들은 이 CCTV 갖다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딱 한 분 또는 두 분이서 CCTV가 자기를 감시하는 것 같다고 계속 불만을 말씀해 주셨던 게 사실이에요. 의자에 누워서 일하지 말라라는 건 감시했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건 제가 CCTV를 보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직원분이 정말 이런 포즈로 이렇게 정말 여기에 목을 받쳐서 이렇게 하고 책상에 팔을 이렇게 해서 마우스로 이렇게 영상 편집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가 외부인들도 많이 오고 다른 직원들 보는 눈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근무 태도는 제가 말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외부인들은 어떤 분들? 뭐 다른 외부 업체들이 미팅을 올 수도 있고, 또는 저희 보호자님들이 들어와서 바로 옆방에서 다 보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니라고 느꼈죠, 제가. 그럼 감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 눈으로 보고 네. 지적을 했다. 네. 근데 그 사람은 왜 CCTV를 보고 자기한테 지적을 했다고 주장을 해요? 그 사람이 CCTV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많았었어요. 저 CCTV가 자기를 감시한다고 얘기를 계속했고, 그래서 실제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저는 그분이 이거 불법이에요, 의사님이라고 말하니까 그 불법이 맞는지 변호사님한테 네. 다 보여드렸고, 불법이 아니에요, 이거 괜찮아요 라는 확인을 받았고, 그거를 그분한테 전달했어요. 이거 제가 변호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아니래요, 불법 아니래요 라고 말을 했는데도 반복적으로 그 CCTV에 대한 컴플레인을 하니까 제가 한번 버럭했던 기억이 나요. 날씨 더운 날 긴 소매 유니폼을 잠시 벗은 직원을 CCTV로 발견하고 전화해서 뭐 하는 겁니까? 당장 옷 입어요라고 소리쳤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 유니폼을 입는 곳이니까 유니폼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옷을 입고 있으면 왜 유니폼 안 입고 있어? 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린 다 유니폼을 입어요.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더워서 옷을 벗었는데 제가
그걸 이해해주지 못하고 유니폼을 입어라고 한 게 잘못이라면 잘못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너무 더워서 유니폼을 벗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저는 유니폼이니까 다 같이 똑같은 걸 입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잘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도 CCTV를 보고 지적한 거는 그냥 이 사람의 성격이 아니에요. 저는 CCTV를 보는 방법을 몰라요. 맨눈으로 보고 그리고 전화해서 말했다는 것도 제 생각에 이건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보통 그리고 CCTV를 보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의미 없는 영상들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소에도 CCTV를 설치했다. 제가 그 사건 반장 그 프로그램에 나온 사진을 봤어요. 그 사무실이 지금 현재 남양주 보듬이 아니고 옛날에 잠원동 보듬 사무실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무실에는 탈의하는 공간이 없어요. 거기는 회의실이에요. 회의실이고 거기에 손님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회의도 하고 우리가 뭐 먹을 거 있으면 거기다 놓고 식사도 하고 거긴 탈의실이 아니에요. 딱 봐도 탈의실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저기는 다 같이 쓰는, 왜냐면 넓지 않은 사무실이기 때문에 회의도 하고 가끔 뭐 분식을 먹을 땐 같이 분식 먹는 그런 장소예요. 7층에 화장실이 2개가 있었기 때문에, 1개인가 2개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갈아입으셔야 된다면 거기서 갈아입으셨을 거예요. 옷을 갈아입으라고 만든 탈의실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탈의실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분이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탈의실이라는 게 하는 게 없어요. 왜냐면 옷을 갈아입는 직업이 아니에요. 사무를 하시는 분들은 옷을 갈아입을지 모르겠지만 외투를 벗고 입고 정도일 거고요. 훈련사님들도 대부분 다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훈련복이 그 작업복 같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대부분 탈의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메신저를 감시했다. 직원들 동의 없이 6개월 동안 사내 메신저를 감시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메신저 감시에 대한 뭐 주인공이 저니까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저희도 처음에는 PC 카톡을 썼어요. 네, 회사에서. 네, 그래서 PC 카톡을 원래는 처음에는 썼었는데 그 이메일 주소 있잖아요. 회사 이메일 주소. 회사 이메일 주소를 다 중구난방으로 썼어요. 누구는 네이버, 누구는 지메일, 누구는 뭐 한메일 이렇게 다 중구난방으로 썼는데 이제 막 외부 업체들이랑 이메일 오고 가는 일도 조금씩 생기고 좀 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회사 메신저 겸 이메일 겸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찾아보니까 네이버가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료네? 네이버네? 좋을 것 같아서 도입을 했죠. 도입을 하고 이제 PC에 개인 카톡을 지워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라인웍스를 한참을 쓰다가 어느 날 공지가 오더라고요. 저희 이제 무료로 사용하는 걸 끝내고 유료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공지가 오더라고요. 그때 고민을 했죠. 유료로 변환하는데 내가 써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너무 잘 쓰고 있었어요. 막 캘린더에 모든 일정도 다 거기에 올라가 있고 뭐 이메일도 이미 다 막 외부 업체들이랑 이렇게 주고받고 있었고 그래서 이거 유료지만 쓰자 하고 유료로 전환을 했고 유료를 전환을 하니까 없었던 관리자 페이지가 생겼고 관리자 페이지가 생겼네? 들어가 보니까 그런 감사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메신저를 뭐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뭐 예를 들면 무슨 요일에는 뭐 몇 메가바이트, 무슨 요일엔 몇 메가바이트 이런 식으로 막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뭐 외부 이메일이 얼마나 오나, 뭐 그 첨부 파일이 들은 거는 뭐 크기가 용량이 얼마나 되나 그런 되게 자세하게 생긴 관리자 페이지가 있었고 들여다 봤죠. 역시 돈을 내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구나 하고 들여다 봤는데 그래프가 이상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소용돌이의 그래프가 있는 거예요. 메신저의 양이. 저희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직원들이 나왔어요. 누구는 월, 화, 수, 목, 금 일하는 사람, 누구는 목, 금 쉬고 훈련사님들이 토, 일, 월, 화, 수 이렇게 쉬고 그래서 주 7일 다 메신저가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훈련사는 없고 사무팀만 나오는 목요일, 금요일에 비정상적인 사용량이 찍혀 있고 훈련사들만 오는 날에는 되게 조금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런 정말 소용돌이 같은 그래프가 있었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차이가 커?
이렇게 좀 들여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실제로 자기네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타임스탬프로 계속 찍히더라고요. 실시간으로. 뭐 쇼핑몰 팀이 나누는 대화, 뭐 콘텐츠 팀이 나누는 대화 이런 게 방을 나눠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어떤 방에서 누구랑 무슨 대화를 해도 그게 다 타임스탬프로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찍히고 있어서 처음에는 뭐 직원들 대화가 이렇게까지 다 나오네 하고 조금 남의 일기장 훔쳐보는 느낌이 들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좀 눈에 갑자기 띄었던 게 저희 아들 이름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들 이름이 이렇게 있으면서 아들이 이제 막 태어난 6개월짜리, 7개월짜리 아들에 대한 막 조롱, 그때 슈돌 출연한 거에 대한 막 비아냥, 그거를 보고 제가 제 아들에 대한 욕을 보고 좀 눈이 뒤집혔던 것 같아요, 솔직히. 아드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 슈돌 나가는 거 가지고 아들 앞세워가지고 뭐 돈 번다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뭐 자기들한테 뭐 잔소리를 하거나 업무 지시를 하면은 주은이 똥 안 싸고 뭐하니, 똥 싸면 네가 똥을 싸야 네 엄마가 멈춘다, 약간 이런 식. 예. 눈이 뒤집혀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이걸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허락 없이 처음에 허락 없이 본 거 맞고 일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일요일에 밤을 새서 봤어요. 6개월치의 대화가 네이버에서 그 네이버 관리자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6개월치 대화를 밤을 새서 봤는데 어떤 특정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혐오 단어가 막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남, 소추, 네이버 라인웍스 관리자에서 배웠어요. 그 단어를. 그때 한참 인터넷에 막 뭐 여자, 남자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갈라서 막 싸우고 그런 게 이제 막 시작되는 거를 제가 감지했던 그런 시기로 생각이 나요. 2018년? 18년 정도가. 근데 이게 우리 회사에서도 이 업무 시간에 회사 메신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난다는 거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그분들이 되게 친절하고 정말 러블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옆에 앉아있는 너무 성실한 남자 직원한테 막 뭐 냄새가 난다, 회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사무실이 작아서 저 냄새 나는 한남 새끼 옆에 앉아야 된다, 막 이런 말이 있고, 대표님을 뭐 조롱하는 거는 뭐 당연하고, 야 형욱이 지나간다, 너무 기가 막혔죠 그게. 그게 전 직원이 그랬나요? 특정 직원이? 특정 직원이 그랬어요. 사실 4명 정도가 있었는데 1명은 그 전에 유료로 변환되기 전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 3명이 있었어요. 그 직원분들을 대하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네. 그 당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뭐 저희 아들에 대한 뭐 비아냥도 그렇고 동료 다른 직원분들에 대한 그런 혐오적인 발언도 그렇고 그게 너무 화가 나서 개인 간의 대화를 훔쳐본 건 잘못이지만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화가 너무 나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중하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회사에서 이런 대화를 회사 메신저를 사용해서 이런 대화를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안 좋은 대화들이 많이 오고 가는 걸 내가 확인을 했다. 전체 공지를 전체 방에다 딱 올렸어요. 심각성을 좀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해보니까 회사 분위기가 정말 얼음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세월에 들어오고 얘기하셨나요? 며칠이 지나서 대면을 했어요. 근데 그 대면 하는 것도 저 되게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때 저도 같이 있었어요. 맞아,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도 너무 얼어있다고 느끼긴 했어요. 되게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그런 걸 느끼긴 했어요. 근데 저도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여서 그분들의 그런 뭐 감정을 이해해줄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톡 쐈던 게 생각이 나요. 그 안에 있던 내용들이 그냥 정말 옳지 않은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하고 얘기를 했고, 그 자리에서 한 분이 그만두겠다고 했고, 네. 스스로? 네.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했고, 한 분은 계약이 되는 만큼 일하고 그만두셨고요. 그 나머지 한 분은
5년, 6년 열심히 같이 일하고 잘 퇴사하셨다고 생각해요. 네. 그 입사할 때 메신저 사용 동의 뭐 이런 계약서 네. 이제 받았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때 어쨌든 제가 뭐 개인 간의 대화를 허락 없이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변호사님의 걱정이 있었죠. 저는 몰랐는데 변호사님이 그걸 함부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런 동의서를 항목을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주셨어요. 이게 간단해요. 회사에서 쓰는 SNS는 업무 이외에는 개인적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 이거는 감사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이니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고 개인이 하고 싶은 개인 간의 얘기는 자신이 들고 있는 휴대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쓰는 회사에서 쓰는 SNS는 업무적인 이야기만 하자. 그게 동의서의 내용이에요. 회사 화장실이 고장나서 직원들에게 정해진 시간, 지정된 카페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통제를 했다. 맞는 말이에요. 회사의 화장실이 고장나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일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회사라든지 우리가 자주 가던 식당에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화장실이 지금 고장이 났으니 우리 직원분들이 좀 거기 가서 사용해도 되겠느냐. 그 당시만 해도 되게 자주 갔던 식당이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부탁해서 거기 가서 볼일을 봤던 기억이 나요. 화장실에 문제가 생겨서 쓸 수가 없어서 옆에 회사의 화장실을 빌린 거예요. 이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카페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지시. 그렇지 않아요. 바로 우리 옆에 우리가 자주 갔던 식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걸어서 3분, 4분 거리거든요. 그 정도 거리예요. 그 해가든이라고 있는데 거기 사장님한테 왜냐면 자주 갔던 곳이어서 협조를 구하면 얼마든지 승낙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 갔던 거고, 차로 10분이라면은 때마침 커피 한 잔 먹을까요? 라고 그래서 우리가 좀 완전 시내 한가운데 있지 않고 살짝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커피 먹을 겸 해서 거기 화장실을 썼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후 3시쯤 되면 몰아서 다녀와라. 그건 말이 안 돼요. 왜 화장실을 그렇게 통제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명절 선물 이야기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거는 사실 되게 재밌는 일 중에 하나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재밌는 일이었었어요. 이게 어떤 거였냐면 우리는 대부분 명절 때 차 세트나 꿀을 선물해 줬어요. 근데 직원분들이 대부분 자취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고 스팸 좋아하신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스팸 선물 세트를 사야지라고 스팸 선물 세트를 샀는데 우리가 발주 실수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네모난 박스에 예쁘게 나열되어 있는 그런 스팸 세트가 아니라 우리가 이마트나 이런 대형마트에서 파는 묶음 그 6개, 4개짜리 이게 묶음 스팸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스팸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와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잘못됐지? 이 발주 잘못됐구나 싶어서 보통 그게 명절은 배송이 좀 늦잖아요. 이게 반품을 하기도 힘들고 다시 재주문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직원분들한테 미안하다 이게 발주 실수가 됐다. 여러분들 이거 나눠 가져가셔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20대 남자 직원분들은 너무 좋으셔가지고 몇 개씩 이렇게 양쪽에 하고 집에 가는 분들도 계셨고요. 무거워서 몇 번 나눠서 가져가셨던 분도 계셨고요. 나 그냥 한 개 가져갈래 라고 하셨던 분도 계셨고요. 근데 제가 뭐 줄을 세워가지고 배변 봉투에다가 그 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끼리 나눠 가지고 가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이 남아서 저도 가져갔던 걸로 기억나요. 근데 그게 뭐 어떤 봉투를 써서 이렇게 자신들끼리 나눠서 이렇게 줬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배변 봉투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듬에서 쓰는 우리 보듬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배변 봉투는 우리 과일 가게에서 보면 검정색 봉투 있잖아요. 실에 이렇게 묶어져 있어서
침 발라가지고 자꾸 툭 떼는 거, 그게 우리 보듬에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배변 봉투라고 하기 좀 그래요. 과일 봉투가 될 수도 있고 과자 봉투가 될 수도 있고 편의점에서 주는 그런 봉투를 우리가 배변 봉투로 쓰고 있거든요. 비닐봉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검정색 비닐봉지 있잖아요. 이렇게 손잡이 있는 거. 그걸 쓰고 있어요. 지금 당장 보듬에 가서 보셔도 그게 곳곳에 매달려 있어요. 아마 그분들이 자신들이 그 가져갈 수 있는 게 없고 손이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봉투들 중에 하나를 이렇게 썼을 거예요. 에폭시 바닥공사 논란이 있어요. 바닥공사를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중에 하고 본인들은 건강을 위해서 거기 오지 않았다. 작업 인물도 몸에 좋지 않다라고 해서 말렸다. 저희가 어떤 새로운 신축 건물로 이전을 했는데 아무래도 신축이다 보니까 약간의 하자 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하자가 바닥에 에폭시였는데 그게 깨지고 그렇게 돼서 시멘트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건물주한테 말하면 그 하자 보수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때가 한 요만큼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이만큼 됐기도 했고, 그거는 제 방에도 이만큼, 제 사무실에도 이만큼 빵꾸가 나서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 빵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자 보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기억하기로는 그때 주말에 했던 것 같아요. 거기를 이런 걸로 이렇게 테두리를 쳤나? 거기 밟지 못하게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마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일하는데 옆에다 들어 부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실수했다면 저는 이틀 정도면 냄새가 빠질 줄 알았는데 냄새가 안 빠졌어요. 고의적으로 그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자보수 중에, 이게 하자보수라는 게 해준다고 할 때 해야지, 이게 또 안 되고 그러면 너무나 오랫동안 딜레이가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주인분도 그때 해달라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이틀 정도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냄새가 조금 났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다면 너무 죄송해요. 근데 저도 너무 그거를 싫어했었어서, 저도 되게 안 좋은 기억이죠. 그 냄새를 맡고 일하게 했다라는 게 안 좋은 기억이고, 그게 너무 불편하셨었나 봐요. 그럼 그 당시에 대표실력에서 출근하셨습니까? 네, 그럼요. 저는 회사를 맨날 출근해요. 그 2층이 공용 공간이자 약간 통로 같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도 왔다 갔다 계속 했고, 또 저희의 사무실은 3층이었기 때문에 2층의 냄새가 다 올라와서 그 냄새를 인지를 당연히 하고 있었죠. 직원들 입장에서 자기네들은 계속해서 상주를 해 있고 이사님이나 대표님은 지나가다가 몇 번씩 보기 때문에 사실 하루 종일 냄새를 맡고 있어야 되는 사람의 고통은 더 깊을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저희가 그것까지 헤아리지 못한 게 잘못인 것 같아요. 얼마든지 그분들은, 왜냐면 이 냄새라는 게 사람마다 민감도의 차이가 좀 달라서 제가 그거에 대한 민감도가 심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고통이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키우셨던 반려견 레오가 죽기 전까지 뜨거운 옥상에서 방치되고 대소변이 범벅되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대소변이 범벅되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레오는 마지막에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숨 쉴 때마다 소변이 찔끔씩 나왔고, 조금의 움직임에도 대변이 그냥 나왔어요.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이도 굉장히 많았고요. 뒷다리를 아예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었고. 옳지, 레오. 옳지, 걸어. 레오, 옳지, 레오. 엎드려. 엎드려봐. 레오야, 일로 와.
친구가 못 걷기 때문에 어디에 처박혀서 얼굴이 처박혀 있을 때도 있고 그 계단 아래로 떨어질 때도 있고 되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을 한 게 회사에 데리고 와서 내가 회사에서 돌보자. 그리고 회사에는 우리 직원분들이 계시니까 내가 혹시나 외근 중에는 직원분들이 물도 주고 좀 이렇게 돌봐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었죠. 아마 직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말한 대로 저는 회사에 정말 자주 가고 저녁 늦게도 가고 아침 일찍 가서 있고 레오 돌봐주고 아침마다 물로 닦여주고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계속 만져주고 같이 있어주고 데리고 다닐 수는 없어요. 왜냐면 못 걷기 때문에 걸어도 제가 못 걷겠어요. 왜냐면은 온몸이 다 땅이 긁히고 발바닥 여기는 걔가 움직이려고 하면 제가 못 움직이겠던 게 여기가 바닥에 다 긁혀가지고 안 좋았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이야. 발을 좀 어떻게 해봐라 좀. 이야, 내가 너무 아프다 내가. 그래서 바퀴 달린 어떤 의족 같은 거를 하려고 그래도 얘가 의족을 채우고 10걸음, 20걸음, 30걸음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예 아니에요. 그거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누워있고 고개 들었다가 제가 아까는 들지도 못하게 했던 게 이렇게 하다가 내려갈 때 정말 픽 쓰러져서 이런 데가 다치고 그랬어요. 일어서지 못하니까 누워있는 상태에서 완전 소변이 짓누겨 있고 그러면서 수의사님하고 몇 개월에 걸쳐서 안락사를 논의했어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안락사를 하는 게 맞냐고. 그리고 레오하고 오랫동안 있었던 그분하고도 경인님하고도 얘기하면서 레오 상태를 계속 알려드렸고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이대로 가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살려두는 게 맞는 걸까요? 안락사 하자는 날짜가 되면 취소하고 안락사 하자는 날짜가 되면 취소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날짜를 정하고 수의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레오가 있는 쪽으로 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레오를 안락사 시켰죠. 그때 그 당시 있었던 그때 출근했던 직원분들도 같이 인사했어요. 그분들도 레오하고의 시간이 있으니까 잘 가라고 인사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안락사 절차 밟고 이제 그 친구 숨 거두고 화장하러 갔죠. 더운 옥상에 이제 오물을 온몸에 묻힌 채 물도 못 마시고 방치돼 있다가 차 트렁크에 실려가서 돌아오지 않았고 직원들은 마지막 인사도 못했다. 그거는 직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글을 쓴 거는 직원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여러 명이 있는 직원들 사이에서 안락사를 같이 했고요. 같이 인사하고 그때 같이 보내줬어요. 뜨거운 여름에 있었다? 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요. 여름은 더웠고요. 그늘이 있었던 장소가 해가 움직이면서 해가 비치게 되고 그늘이 있는 부분은 작은 공간이 되고 거기를 찾아가 줬으면 좋겠는데 얘가 못 움직이고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계속 그 친구는 저를 찾았거든요. 계속 저를 찾아서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떼양볕에 저도 그거를 몇 번 봤어요. 저도 온물에 범벅이 되어 있고 떼양볕에 누워있는 레오를 몇 번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방치를 했다라는 시각으로 사실 이 글이 읽히거든요. 방치를 했다라는 주장을 누가 한다면 먼저 간 반려견 친구들을 최선을 다해서
돌봐줬냐라고 질문한다면 사실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쉬운 부분도 있고 내가 그때 이렇게 해줄 걸 그렇게 느끼는 부분은 있기는 해요. 근데 저도 그 방치에 대한 단어 방치라는 표현을 보고 좀 내가 그때 했던 게 그럼 방치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들어서 구글 포토에 이제 들어가서 레오하고 있었던 사진을 다 봤어요. 근데 끝으로 가면 갈수록 확실히 아파 보이는 사진들이 이제 나오는데 적어도 너무 아프기 이전에는 정말 우리 아들이랑 같이 안방 침대에서도 뒹굴고 저희 다른 강아지들하고도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막 수영장에서도 수영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웃는 모습이 많더라고요.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제 스스로 방치했다라는 그런 guilty함은 가지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저는 어저께 밤에 좀 생각했어요. 근데 누가 나한테 방치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레오 옆에 있어 줬어야 되는데 못했나? 라는 생각이 안 들 수는 없어요. 남들이 어떻게 안락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저는 만약에 저한테 그런 일이 있다면 조금 더 많이 옆에 있어 주겠지만 조금 더 일찍 보내줄 것 같아요.